자, 이제 두 번째 단원 상학함수 나갈 텐데, 이 상학함수 자체를 학생들이 보통 많이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과도, 문과는 당연히 이제 요 수학 원에서만 딱 배우니까 좀 덜하긴 한데, 사실은 이과는 이 상학함수의 과정을 가지고 미적분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 미적분학에 관련된 극한, 미적분에 관련된 미분, 미적분학에 관련된 적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울 이 수학원의 상학함수에 대한 용어 정리 및 개념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텐데,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이 상학함수의 정의와 기본 성질들을 하나하나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는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도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호도법이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각도를 실수값으로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실수는 각도값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면 한 이만큼 벌어졌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정도라는 정도를 설명하는 거지 이게 실수값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도를 실수값으로 바꾸자. 바로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달러를 우리나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꾸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갈 때는 우리나라의 그 화폐인 원을 그쪽 가서는 달러로 바꾸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되는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 바로 180도를 우리는 파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정확히 하면 라디안이라는 표기도 해주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파이라는 건 뭐와 같다 하면은 두 개로, 하나는 각도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180도입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각도로 따진다면 180도.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값으로 바꾼다면 어때? 라고 설명해 주죠. 그러면 이때는 3.141592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180도는 바로 뭐와 같다? 바로 대략적으로 3.14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값 따지면 대충 근사치다. 원래는 3.141592니까. 자, 이런 뜻입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느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리는 바로 부채꼴에서 만들어져요.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피자처럼 한 조각 딱 띄어내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가 1라디안이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실수값은 어떻게 만들어져? 라고 하면 그것은 얘가 반지름 r일 때 요 호의 길이가 있죠. 요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은 요게 딱 r 될 때. 즉 쉽게 말하면 이게 직선거리인데 이걸 역걸 이렇게 해도 어차피 팔의 길이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 곡선의 길이가 r 된다. 반지름이 r일 때 곡선의 길이가 r 되게 하는 이 부채꼴에 벌어진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요걸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쌓아주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또 한 번에 1라디안. 그러면 요거 길이가 또 r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게 쫙 붙어줘가지고 이걸 다 조각을 합치면 하나의 뭐 한다? 원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 둘레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원 둘레의 길이 또는 원주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파이 r이다 이 되는 거죠. 원 한 바퀴 둘레의 길이 얼마다? 2파이 r. 그쵸? 바로 2파이 r이에요. 근데 2파이 r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다? 그러면 2파이 r이야 하면은 이게 뭐예요? r이 몇 번 쌓인다는 얘기야? r이라는 값이 2파이만큼 쌓였어. 그러면 2파이구나.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결국 이 얘기는 각도는 어때? 라고 하면 바로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2파이 라디안이구나. 근데 2파이 라디안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면 요 전체 각도 몇 도냐면 360도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2파이가 곧 뭐다? 360도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라는 값은 몇 도? 바로 180도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하나 만들어주면
30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파이로 바꿔줘 할 때는 이 각도에다가 나는 뭐 하겠다? 180도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파이 값을 곱해주면 전체 값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약분한다면 요거 6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6분의 5파이는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6분의 5파이라는 건 6분의 5 곱하기 파이 대신에 180도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근사 비례식으로 풀어준다면 아마 이것이 150도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호도법이라고 설명해 줘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간단하게 뭐 하자? 각도를 실수값, 실수를 각도로 환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기준이 뭐냐? 파이가 180도. 파이가 180도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파이가 180도인데 크기는 얼마지 한다면 그 실수값은 3.14. 그래서 파이라는 건 180도이며 동시에 3.14를 나타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보자. 그럼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나 국어처럼 어휘가 돼야지만 상대방하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동심원은 어때?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러면 현재 여기가 반지름 R값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다? 원의 중심이다. 원점, 원의 중심. 원점인 동시에 and 원의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원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기준이 뭐야 라고 하는 바로 이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각도의 시작, 각도의 기준 이게 되는 거죠. 각도의 시작 또는 각도의 기준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속된 말로 이제부터 내가 기준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이 기준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할 때 어떻게 도냐면 우리는 반대쪽 축의 양의 방향을 갑니다. 그러면 이게 X축이잖아? 예. 그럼 이게 Y축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X축에서 어떻게 한다? 반대쪽 축의 양의 방향으로 회전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대쪽 축의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것은 정방향이라고 설명해 주고요. 또는 양의 방향이라고 하죠. 예. 정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해줄 거고,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해서 반대로 갖는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역방향 또는 음의 방향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역방향,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이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진행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가 4개로 현재 축에 의해서 몇 등분대 하면 4개로 쪼개지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가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4분면을 여기는 1, 4분면. 여기가 순서가 여기 돌리니까 첫 번째 1, 4분면, 두 번째 만나는 여기를 2, 4분면. 여기는 3, 4분면. 여기는 4, 4분면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4분면의 원리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간다면 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각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설명한다면 R값, 마이너스 R, 마이너스 I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으면 시초선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중심, 원점. 원점이라는 게 원의 중심하는 용어는 아니야. 근데 이 원의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원점이라고 한 것 뿐이고요. 현재 여기 위에서 우리가 원의 위에 한 점을 찍을 거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하면 이것은 동경이라고 해줘요. 동경은 바로 뭐다? 위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여기가 O라고 한다면 이 OP라는 것이 현재 이것을 우리 잡았을 때 여기를 우리가 X에 보면 이 시초선이 OX가 되겠죠. 그러면 OP하고 OX가 이루어지는 이 각도, 그쵸?
OX로부터 해서 떨어져 있는 이 벌어져 있는 이 각도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위치, 그리고 원점을 연결한 이 반직선이 현재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부터 우리 고3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까지 싹 다 한 번에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칠판 지우고 바로 연결해서 나갈 텐데, 미안, 여기가 3번이 아니고 2번이었죠? 네. 호더법 다음에 동심원. 그러면 살짝 와서 이번에는 이제 기하학을 좀 배워야 돼요. 그 기하학이란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형으로 한번 가보자. 기하학으로. 그러면 세상에는 모든 봐라, 선이 이렇게 있으면,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점을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선이냐 아니면 곡선이냐. 다시 한번,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곡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 그리고 그러면 곡선을 담당하는 건 원이면 직선 담당하는 게 뭐지 하면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기본 툴은. 그래서 원과 직각 삼각형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원을 한번 공부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모든 기하학에서는 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하면은 바로 중심 그리고 반지름이 떠올라야 돼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심, 반지름. 야, 원인데 중심, 반지름.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7강에서 문제 풀었었잖아. 그쵸? 문제 풀 때 뭐 했어요? 로그 함수하고 원하고 만났을 때. 그때 그 원에서 뭐 했어요? 체크할 수 있는 건 중심과 반지름만 뽑아가면 된다. 원의 방정식 왜죠? 중심하고 반지름 뽑아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을 그렸을 때 원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그리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도형이잖아, 그림이. 그러니까 이때는 기하학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거기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결국 도형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길이. 하나를 물어보면 길이값 질문할 거고 두 개를 물어봐야지 하면은 바로 넓이가 될 거고. 그러면 길이와 길이가 만들어지면 그 사이에 벌어져 있는 맞아 각도가 있겠네 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원이라는 걸 한번 살짝 그려본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다? 바로 원의 중심. 그러면 이것은 반지름 R.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2파이 R이다. 결국 원의 넓이는 뭐냐? 하면은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대신에 이렇게 하면 길이하고 넓이는 나왔지만 뭐가 없어요? 하면은 각도가 없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들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다? 하면은 부채꼴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부채꼴이 뭐지?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원의 일부분이다. 원의 한 부분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부채꼴이 뭐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채꼴의 꼭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채꼴의 꼭지점은 바로 원의 중심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부채꼴의 꼭지점은 원의 중심이다.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 R값이라고 할 거고 이것은 일반각이라 할 거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를 우리는 호의 길이라고 할 거야. 호의 길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부채꼴이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 나왔을 때, 즉 여기도 R과 R로 둘러싸여야지만 부채꼴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질문 첫 번째. 호의 길이가 얼마죠? 라고 질문하는 문제야. 그러면 호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하는 식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r 곱하기 세타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는 얼마죠? 라고 하면 이거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설명해줘. 그래서 이 부채꼴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잘 봐. 결국 호의 길이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간에 뭐가 필요하지? 하면은 반지름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하면 중심각이 필요한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일반각이라고 했는데 미안. 중심각. 얘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채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면은 결국 여기서는 반지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중심각도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 호의 길이든 넓이든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식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지. 아니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길래 이런 식이 나와? 맞아. 이제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2배가 됩니다 라고 하면 결국 뭐가 돼? 부채꼴도 2배로 늘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과 원의 각도는 결국 호의 길이와 넓이가 갖는 거에는 전부 다 비례한다는 얘기야. 각도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각도가 2배 되면 넓이도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원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얼마니? 원의 각도는 얼마니? 라고 하면 2파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부채꼴 호의 길이가 뭔데? 하면은 L 값이다. 그럼 원의 둘레 길이는 뭔데? 하면은 여기는 2파이R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2파이 곱하기 L이라는 것은 2파이R 곱하기 세타와 같고 여기 있는 2파이를 서로 지운다면 L 이퀄 R 곱하기 세타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은 과정으로 부채꼴과 원의 넓이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부채꼴과 원의 과정을 본다면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는 2파이까. 그쵸? 여기 살짝 붙일게. 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모르겠는데 맞아. 하지만 이것도 각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인 파이 r 제곱하고 비례하겠구나. 그러면 2파이 곱하기 s라는 것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와 같고 결국 이 파이끼리 약분한다면 s라는 것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부채꼴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 반지름하고 각도를 알기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심화를 설명해 줄게. 자, 상대방하고 이제 숨바꼭질을 해야 돼. 숨바꼭질이 뭐지? 라고 한다면 결국 상대방은 반지름하고 각도만 알면 끝나니까 어떻게 저 성분을 감추려고 할 거야. 바로 그 중에서 반지름 못 감추겠고 바로 중심각을 감추는 방법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감출까?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원주각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각이 뭐냐면 이렇게 원의 중심 만들었죠? 이게 세타죠? 그러면 이 부채꼴의 양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값은 2분의 세타인데? 라는단 말이야. 맞아요. 이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 중학교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각도를 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보자 라고 설명했죠. 얘가 60도입니다. 몇 도? 30도. 90도입니다. 몇 도? 45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채꼴에서 현재 부채꼴에서 원주각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잘 보세요. 우리 지금 구하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부채꼴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여기 있는 반지름과 이 각도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나는 이 각도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걸 주고서 이쪽으로 오는 걸 질문하지 거꾸로 부채꼴과 각도를 주고 원주각을 물어보진 않을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에서 이미 시험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봤을 텐데 실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이런 단어가 잘 나오죠. A, B하고 P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 보면 여기가 중심이 5고 여기의 길이가 10이거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지름의 길이인 AB와 AP 그리고 이 BP를 연결한 곡선 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넓이 구하는 식이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도형의 이름은 부채꼴은 아니에요. 왜? 이게 원의 둘레의 길인데 그러려면 이것을 소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원의 중심에게 있을 테니까. 이게 원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도형을 둘로 쪼개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R값, 즉 여기가 얼마냐면 5가 나올 거고 여기가 5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특히나 상대방이 여기다가 뭘 줄 거냐면 항상 세타를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각도 줄게 라는 것은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각도를 내가 계산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하고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각각을 구해서 더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과정에서는 이 각도를 줄 테니까 원주각 줄게 네가 중심각도를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부채꼴 그러면 무조건 뭘 떠올려라? 부채꼴 하면은 우리는 항상 반지름과 각도를 구한다. 내가 부채꼴 구할 거야 하면은 반드시 뭐 해라? 반지름하고 각도를 구할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지름과 각도. 그러면 상대방은 각도 감출 거야 라고 할 때는 감추는 방법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원주각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과 학생들은 바로 미적분학에 들어가서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 때 바로 이 성질을 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 삼각함수의 기본 과정 중 첫 번째는 원과 부채꼴 설명이었어요.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삼각비에 대한 설명도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